이 동영상에서는 뉴턴 랩선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메소드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는 뉴턴 랩슨 메소드는 이 방법을 확장하여 다변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개의 비선형 방정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미지수가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미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미지수들을 각각 phi1, phi2, phi3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phi1, 2, 3로 이루어진 phi 벡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 이퀘이션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f1이라는 함수, f2라는 함수, f3라는 함수는 각각 phi1, phi2, phi3에 대한 함수가 되며 이들은 비선형 함수입니다. 비선형성은 가장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 항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정식은 이 라지 F1, 라지 F2, 라지 F3를 모두 다 0으로 만족시키는 phi1, phi2, phi3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phi1과 phi2와 phi3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를 찾아내어서 이 벡터를 가지고 f1과 f2, f3를 계산했을 때 이것이 널 벡터를 만드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림짐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림짐작한 벡터 값을 우리가 phi 제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위첨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번 동영상과는 달리 위첨자를 인덱스를 뉴턴 루프의 인덱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첨자는 미지수의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guess, 그러니까 어림짐작한 phi 제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f1과 f2와 f3를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널 벡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 널 벡터가 아닌 것을 널 벡터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보정항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불완전한 phi 제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정을 해주어서 그래서 R 값을 지금보다 더 작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을 위한 각각의 변수들을 수정하는 것들을 델타 phi 1, 델타 phi 2, 델타 phi 3라고 부르고요. 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를 업데이트 벡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원래 우리의 어림짐작이었던 phi 제로 벡터에다 우리의 업데이트 벡터인 델타 phi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phi들이 추가가 된 형태로 다시 비선형 함수들인 f1, f2, f3에 이 수정된 phi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진정한 해의 해이기 때문에 이 값이 널 벡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f1, f2, f3 자체가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델타 phi 1, 델타 phi 2, 델타 phi 3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은 원래 문제를 푸는 것과 별로 다름없이 또한 비선형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선형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형화하는 과정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현재 완벽한 등호가 성립을 하지만 이 다음 식에서는 완벽한 등호가 아니라 어림 짐작으로서의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사적인 등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선형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델타 파이들이 작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산한 그냥 F1, F2, F3에다 그리고 각각 델타 파이 1과 델타 파이 2와 델타 파이 3가 있었을 때 0이 아닌 작은 값으로 존재했을 때 그것들이 각각 라지 F1과 라지 F2와 라지 F3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그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가 하나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델타 파이 1, 델타 파이 2, 델타 파이 3, 델타 파이 3가 모두 다 0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원래의 그 F1, F2, F3로 계산한 레지듀얼 함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래식의 가장 좌변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델타 파이 1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원래의 이 레지듀 벡터에다 추가적으로 어떤 항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들어가게 되는 그 추가되는 벡터는 바로 F1을 phi 1으로 편미분한 것, 그리고 F2를 phi 1으로 편미분한 것, F3를 phi 1으로 편미분한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벡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델타 phi 1만 변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파이 2, 델타 파이 3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에 나타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매트릭스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식에서부터, 첫 번째 매트릭스 식에서부터 두 번째 매트릭스 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온 그 3x3짜리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번 식의 가장 왼쪽에 있었던 그 R 함수를 R 벡터를 우리가 레지듀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델타 파이 벡터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j 곱하기 델타 파이 벡터가 마이너스 레지듀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업데이트 벡터 델타 파이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 벡터를 구성을 하고요. 그것을 매트릭스 인버전을 통해서 델타 파이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 파이가 계산이 되고 나면 기존에 어림짐작했었던 파이 제로에다 델타 파이를 더해줌으로써 좀 더 개선된 솔루션인 파이 1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제로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파이 1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을 한다면 파이 1만이 아니라 파이 2, 파이 3, 파이 4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위첨자에 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된, 더 개선된 솔루션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매 과정을 거쳐가면서 R 벡터, 레지듀 벡터와 델타 파이, 업데이트 벡터를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R과 혹은 델타 파이가 상당히 작은 벡터가 되어서 점점 널 벡터에 가깝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떤 한계 이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수치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정확한 해를 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중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정의 자체는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이 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벡터가 f1, f2, f3 함수들이 비선형 함수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코비안 행렬을 구해보고 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구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f1 함수를 phi1, phi2, phi3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행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f2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두 번째 행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 행을 편미분하시면 그러면 세 번째 행이 f3를 편미분을 하시면 세 번째 행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트랩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벡터의 이니셜 개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1, 2, 3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어떤 값을 설정을 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겠죠. 하지만 솔루션에 가까운 값을 주었을 때 더 수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1, 2, 3을 넣은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로부터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레지듀 벡터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그 전 슬라이드에 나왔었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레지듀 벡터도 정확히 그것을 실수 없이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레지듀 벡터가 구해졌으니까 업데이트 벡터를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업데이트 벡터는 자코비 백슬래시 마이너스 레지듀 벡터가 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저번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업데이트를 기존의 파일에다 덧붙여주면 이게 파일가 개선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포문이 하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한 10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해를 그리는 그 전체 코드를 보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고요. 파일을 먼저 정의를 한다. 그리고 뉴턴이란 이름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10번 수행을 해주면서 그때마다 현재 상태에 가지고 있는 phi1, phi2, phi3를 사용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레지듀 벡터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 벡터를 계산을 하여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10번의 스텝이 끝나고 나면 파일을 그려준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10번의 스텝이 끝나고 났을 때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유효 자리가 이제 4자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정보를 더 많은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니셜 개수가 1, 2, 3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푸는 것은 정말로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변수가 3개밖에 안 되는 문제라도 벌써 수치 해석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룬 문제는 비록 미지수가 3개밖에 안 되는 간단한 토익 프로블럼이었지만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정말 반도체 소자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포화송 방정식의 이 뉴턴 랩선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